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나라 밖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의 송태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에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건데요. 네네. 이 아시아 주식시장은 좀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첫 월요일인 오늘 일본 증시가 2% 넘게 반등하고 중국 증시도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하루에 7.92%나 폭락했었는데 일본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 의지가 전해지고 낙폭 과다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증시 개장 1시간 전에 부총리와 일본은행 간부를 참석시킨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주요 7개국 G7과 긴밀히 협의해 경제금융면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10조 엔, 우리 돈 115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내림세로 출발했던 중국 증시도 상승 반전에 성공해 상하이 종합지수가 1.45%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상하이 주식시장은 중국 국내 투자자들이 70%를 차지하고 그래서 브렉시트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편입니다. 또 인민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와 유로화 가치는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자,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고요. 네. 자, 시간을 보니까 유럽 증시도 조금 전에 개장을 했을 텐데요. 흐름이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2-3시간 정도 이제 지났는데요. 유럽 증시는 지난주 브렉시트 결정된 날 이후 이틀째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런던 증시는 지난 24일 3.2% 급락한 데 이어서 오늘 개장 직후 전 거래일보다 0.8%까지 떨어졌으나 현재는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리 캬크 40 지수와 프랑크푸르트 닥스 지수 역시 초반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영국 은행들이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각 새벽 6시에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직접 낭독한 성명에서 오스본 장관은 이번 국민투표에서 자신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영국은 투표 결과에 따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탄탄한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철저한 비상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스본 장관은 또 EU 탈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은 영국이 갖고 있다면서 준비가 될 때 EU 측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뭔가 안심시키는 기조와 기싸움이 좀 엿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한편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국민투표 이후에 영국에서요. 이 이주민을 겨냥한 인종차별적인 혐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오전 영국 런던 서부 해머스미스에 있는 폴란드 사회문화협회 건물 입구에서 인종차별주의자의 소행으로 보이는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건물 외벽과 창문 곳곳에서 발견된 낙서에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나온 지난 24일 캠브리지셔에서는 영어와 폴란드어로 EU를 떠나라, 폴란드 해충은 필요 없다라고 적힌 카드가 대량으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글로스터에 있는 슈퍼마켓에서는 한 남성이 들이닥쳐 여기는 영국이다, 외국인은 48시간 이내로 사라져라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서 영국으로 이주한 폴란드인은 85만 명 정도로 영국 내 외국인 인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경제적인 파장 못지않게 지금 뭔가 감정도 좀 들끓는 분위기 가라앉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브렉시트의 여파로 미국 내에서 이 트랙시트라는 용어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네, 트랙시트는 브렉시트와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합한 신조어입니다.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같은 맥락으로 기성체제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캐슬린 파커는
많은 측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트렉시트라면서 이것은 트럼프 지지자들과 영국 국민들이 국가의 문제라고 여기는 기성체제와 완고한 관료주의에서 탈출하려는 티켓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어서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의 캐머런이 되지 않으려면 정체성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온당하다라고 촉구를 네,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송태엽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6월 마지막 주인데요. 6월을 보내기 전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문제인데요.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요.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25일 밤부터 농성에 들어갔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의원님도 같이 계십니까? 예, 어제 같이 농성장에서 잠을 잤고요. 네. 오늘 지금 농성장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 이 유가족 농성의 이유는 이 특조위 조사 기한 연장 관련된 건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특조위 조사 기간 보장 및 연장이죠. 네네. 예. 보장 및 연장. 예. 그런데 이 오늘 보도 보니까요, 이 경찰에 폭력 진압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요? 어제까지 이제 별다른 어떤 충돌 없이 농성이 이어졌었는데요. 네. 이제 햇볕이 따갑게 비치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선을 이용해서 선을 이제 끈에다가 묶어가지고 차량막을 위에다 친 겁니다. 네네.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허가받은 집회 물품이 아니었고 네. 또 뭐 도로 교통에 방해한다라고 해서 이제 종로구청이 대집행을 하고 그 대집행을 옆에서 경찰이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제 가족분들하고 충돌이 생겼던 겁니다. 예, 부상자도 나왔나요? 어머님 한 분이 이제 발목을 좀 심하게 다치셔서 병원에 실려가셨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머님이 이제 현장에서 너무 격앙이 좀 되셔가지고, 네. 실신을 하셨었습니다. 예. 이게 농성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뭐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네. 네 분이 연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 연행된 유가족들은 아직 풀려나지는 못하고 있고요? 아닙니다. 오늘 2시 정도에 모두 다 조사를 다 마치고 풀려나셨어요. 네. 그럼 농성은 신고된 집회라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햇빛을 좀 가리기 위한 차양이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이제 경찰과의 실랑이었던 것 같은데, 유가족이 연행까지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행정 대집행을 하려면은 원칙적으로는 문서로 된 계고장을 보내고, 네. 그다음에 그 계고장에 적시된 기간이 지나도록 철거를 안 하면 구청 공무원이나 또는 구청 공무원이 동원한 용역들이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그런 어떤 계고장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고도 철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위험하거나 비상시여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어제는 아시다시피 휴일이었고 이미 경찰이 주위를 다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족분들을 특별히 뭐 위험하거나 비상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천안장이 또 위험한 시설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대집행을 하려면 사실은 계고장을 보낸다든지 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이제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철거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항의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좀 벌어진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박 의원님 이제 이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주셨었는데 지금 이 어제 상황 보면서는 이게 좀 경찰의 과잉 진압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그 충돌이 있었을 당시에는 현장에 있질 못했어요. 네네. 나중에 이제 찍어놓은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대집행을 하려면은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절차를 생략하려면은
위험하고 비상적인 상황이어야 되는데 경찰이 이제 다 사실은 옆에 다 있었던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하고 설치됐던 게 이제 1,001장이었네. 그게 이제 과연 그런 절차를 생략할 만한 위험하고 비상적인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뭐 참 이게 감정이 격앙되다 보니까 충돌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좀 이제 이 폭력적인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자, 오늘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전원위원회의를 열었죠? 예, 이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혐의로 고발하는 건가요? 지금 저도 사실은 직접 특조위로부터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네. 못 듣고 지금 이제 방송에 보도되는 거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접한 내용은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네. 거고 방송법 위반 혐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글쎄요, 지금 보도되는 바로는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모 방송국의 보도 관련돼서 네. 이 2명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시켰다. 방송법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상황 관련 그럼 이제 방송을 고발한 건데 이 네. 현역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언론 보도에는 지금 실명이 거론되고 있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현역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방송법 관련인데요. 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면 예.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 차원에서의 고발은 내용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조위가 이제 어느 정도 기간과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우 검찰은 수사할 검사를 특별히 지정을 해가지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절차가 이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고발 자체는 세월호 특별법 여기 보니까 제28조 1항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오늘 특조위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서 가결이 된 거고요. 예. 네, 이 상황은 또 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이 박 의원님 연결해서 이제 여쭤보려는 중요한 문제가 지금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기간이 이달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조사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대응을 특조위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오늘 그런 그 고발에 관한 의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사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입장을 밝히기를 정부의 어떤 조사기간 만료 선언 이것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조사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조위는 정부의 어떤 그런 법 해석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라도 조사 활동을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박 의원님은 관련 활동을 통해서 지난 20대 총선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두 야당, 정의당까지 포함했을 때는 세 야당이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은 지금 같은 이구동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있나요? 지금 특조위의 기간을 보장하고 또 연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그리고 법 개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3당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이 야3당의 동의와 합의만으로는 법 개정을 한다거나 하기가 어려운 게 또 국회선진화법 하의 상황입니다. 새누리당과 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은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협치, 소통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아직은 이 기간 문제가 풀리진 않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무부처 해양수산부지 않습니까? 예. 이 특조위가 6월 말 시한이 돼서 해체되더라도 이 선체 인양 후 3개월간 이 세월호의 선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해수부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입장은 6월 30일 날 특조위의 활동이 종료된다라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전제에 대해서 저나 야3당은 다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네네. 당연히 조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조사 범위에는 선체 조사도 포함되는 거고 그것을 넘어서서 기존에 해왔던 조사 활동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야3당은.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의 이런 태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맞지도 않은 것이고.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오늘이 6월 27일이잖아요, 의원님.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번 주면은 6월이 끝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지금 정부 쪽에서는 6월 말로 특조위의 기한은 종료된다. 이렇게 이제 네. 유권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당장 이번 주 후반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주 후반이 되면은 벌어지는 일은 아마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예산이 없어지는 거죠. 7월 1일부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아하. 알려졌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파견된 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테고 따로 특조위에서 뽑은 별정직 공무원들은 월급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파견된 공무원들 보고 돌아오라고 각 부처가 얘기를 하겠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논란이 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조위하고 특조위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대다수는 그대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활동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 있습니다. 예산과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 인력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7월로 바로 날짜가 바뀌면 이 특조위의 법적 권한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뭐 특조위가 요청하는 자료를 내가 왜 주겠느냐. 네. 너희들은 이미 조사 활동 기간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최근에요. 세월호 선체에 철근 400여 톤 이상이 실려 있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맞습니다. 또 그 철근은 이제 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용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정확한 이야기인가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조사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먼저 언론 보도가 나가서 상당히 좀 당황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요. 네. 특조위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좀 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찾아서 보강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럼 현재까지는 이 철근이 실려 있었다라는 새로 제기된 의혹은 의혹인데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거죠? 예,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은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명확한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더 보강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대목이 이제 세월호 선체 인양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세요? 세월호 선체 인양은 이제 선수들기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요. 네. 지금 세네 차례 지금 연기가 돼서 7월 11일 날 다시 선수들기를 시도하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예정으로라면 언제쯤 세월호가 이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선수들기만 성공하면은 그 이후의 공정은 비교적 간단하다라고 해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만약에 이제 7월 11일 날 선수들기가 성공된다면은 정부의 이야기대로 7월 말 또는 8월 초 정도에 인양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네. 현재까지 수차례 이제 선수들기가 연기됐던 정황들을 봤을 때 네네. 굉장히 늦춰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주위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선수 들기라고 하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 여러 차례 미뤄지고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어떤 때는 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어떨 때는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라고 하고, 그래서, 네. 제 기억으로는 한 4번 정도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 특조위 활동 종료, 이 6월 말로 치면은 카운트다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규명해야 할 의혹과 과제들은 많은데, 자, 의원님 이제 20대 국회 들어가셔서 지금 생각하시는 과제,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까? 진상규명 과제로 대표적인 게 이제 침몰 원인입니다. 네. 검찰이 이제, 선장이나 선원 또는 해경을 상대로 한, 기소를 제기하면서 공식적으로 법원에 제출했던 침몰 원인에 대해서 대법원이 좀 믿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좀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침몰 원인 부분도 열려 있는 데다가, 최근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다뤄지고 있는 것이 이제 국정원과의 관계가 과연 있느냐, 있다면 어떤 관계냐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조위에 2차례 청문회에서 거듭 제기됐었던 게 구조하면서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임을 알고도
후기에 선장과 선원을 중점적으로 해경이 구조한 것 아니냐라는 네. 의혹도 지금 좀 해명돼야 될 의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어떤 시스템상 점검이 돼야 될 참사 당시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 이런 부분도 진상규명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요. 최근에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이 세월호 특조위 연장을 위해서 여야가 협상하던 도중에 지금 대통령이 7시간 조사 안 하는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건 지금 물밑 협상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정리된 얘기입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공처 TF 발족 공개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들었던 건데 실제로 그런 제의가 들어왔었다는 것이죠. 그게 우상호 원내대표 얘기였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좀 하다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제의는 받지 않기로 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협상 와중에 이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여당이 제안을 했고 야당은 고민하다 거절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신 거죠. 자, 뭐 밝혀져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군요. 참 어쨌든 6월 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주문은 1644-3049.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